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입니다. 중개사님, 이거 어느 정도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분양업계에서 말씀하시기를 신축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경우 분양가가 17억이 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인근 그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84제곱미터 최근 실거래가가 18억이 넘었어요. 18억이 넘었는데 거의 그 분양가가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른다라고 볼 수 있고, 마레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대장 아파트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으로 인해서 약간의 가격이 좀 높게 책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저희가 2024년 새해 첫 방송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입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 예정대로 예상대로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화제의 분양 현장을 냉철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입니다. 서울에서 신흥 주거지로 굉장히 몸값이 높아진 마포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고 있어서 분양가와 분양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박장순 공인중개사와 함께합니다. 중개사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이 마포구 공덕 1구역에 재건축되는 아파트인데 공덕 1구역은 어떤 곳인가요? 예,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저층 노후주택이 많은 재개발 구역이었죠. 공덕동이 원래 경사라든지 구릉지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사 현장 뒤편으로는 이제 공덕자이 아파트라든지 공덕 2차 삼성 레미안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제 서울 서부지검이라든지 서부지법이 있죠. 그리고 길 건너에는 마포경찰서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애옥에 5호선 애옥에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덕역에서도 도보로 이동하시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공덕역은 이제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이제 공항철도가 지나는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두 개의 업무지구를 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 촬영 시작하기 전에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 4번 출구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 6번 게이트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 4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정말 초역세권인지 제가 직접 한번 점검을 나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 4번 출구에서 재건축 현장과 가장 가까운 6번 게이트까지 제가 시간을 재고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예, 지금 제가 애호개역 4번 출구에서 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게이트 6번까지 걸어왔는데요. 5분 걸렸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오른발이 불편해서 걸음이 살짝 늦었는데도 5분 걸렸거든요. 그러면 정상 성인 걸음으로 하면 5분이 약간 안 걸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지에 자리하게 되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분양 계획이 공개가 됐나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 이제 연기되다가 이제 뭐 분양 예정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짓는 아파트죠. 6월 중에 이제 분양하는 걸로 뭐 거의 저희가 볼 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집계동에 1101가구 규모인데요. 일반 분양분이 많습니다. 456가구니까요. 거의 뭐 한 40% 정도 이상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평대라고 할 수 있는 5구 전용 제곱미터하고 그리고 40평대라고 할 수 있는 전용 114제곱미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평지에 이제 초역세권
그리고 주요 업무지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역시 이 모두들 분양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개사님, 이거 어느 정도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예, 이 마포 일대 아파트들이 이미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긴 지가 좀 됐고요. 분양업계에서 말씀하시기를 신축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경우 분양가가 17억이 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인근 그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84제곱미터 최근 실거래가가 18억이 넘었어요. 18억이 넘었는데 거의 그 분양가가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른다라고 볼 수 있고, 마포자 힐스테이트도 22년도 11월 분양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좀 시공사하고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요즘 공사비가 뭐 인건비도 그렇지만 자재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좀 안 되다 보면서 좀 지연이 된 상황이 왔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분양가 4,200 정도로 예상을 했었지만 상당 기간 흐르면서 분양가가 한 5천 이상으로 올라간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막상 분양가가 굉장히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분양 현장에서는 높은 경쟁률 속에 완판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포자 힐스테이트 저 건너편 쪽에 마포 어반피스 푸르지오라고 작년 12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이고 239세대 정도 되는 작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4,700만 원으로 완판이 됐어요. 그거에 비견해 봤을 때 이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고 평지고 입지도 너무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훨씬 그거보다 상회하는 분양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포 어반피스 푸르지오가 2027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니까요. 아마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는 2028년 중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변 입지 여건도 살펴봤는데 이 아파트는 어떤 사람이 청약을 하면 좋을까요? 예, 평지에 있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가 사실 그렇게 흔하지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도 좋고 상권이라든지 교육 환경도 웬만큼 잘 돼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는 서울 근무 직장인 또는 직장인 부부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요. 다만 학군지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서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청약 점수가 높아야 될 것으로 좀 보여요. 경쟁률이 좀 치열하고 그럴 걸 고려했을 때 그 청약 점수가 당첨권보다 부족하거나 아예 투자를 원할 경우 조합원 물량을 매수할 수도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미 다주택자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조합원 물량을 사고 싶으면 바로 살 수가 있나요, 중개사님? 그 바로 사기는 쉽지 않고요. 여기가 과거에 조정 대상 구역이었기 때문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좀 걸려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조합원 물량이 나올 시점도 아니고 또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법에서 규정된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 조합원이 이제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인근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마포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입지적 장점들과 함께 대거 편의시설도 확충돼서 신흥주거지로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를 17억에서 18억 원을 주고 청약을 한다는 거는 약간 좀 거품 같습니다. 솔직히 최근 1, 2년 새에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분을 좀 분양가에 전가시키는 느낌도 살짝 좀 받고요. 17억 원을 부담을 할 수 있다면 실수요자라는 전제하에 그냥 돈을 좀 보태서 인근의 마레프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거를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진짜 투자하고 싶다면 미래 가치가 확실한 서초구 방배동이나 강남구 수서역세권 구축 아파트를 살 그럴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좀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자 입장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신축이라든지 또 업무지구와 접근성 같은 것들을
크게 고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강남은 또 강남으로서의 상징성이라든지 또 학군이 뭐 마포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최근에 이제 강남보다는 여타 지역에서 분양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제 강남도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이제 선택하신다 그러면 강남이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부담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좀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대기업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는 오랜 업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집을 지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소비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만 해도 이미 한 차례 공사비 갈등이 좀 있었던 단지인데요. 공사비 갈등이 있었던 단지에서는 그동안 적지 않게 부실 시공 사례도 나왔는데, 이런 대기업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 왜 발생하는 걸까요? 현재 시점은 좀 특수한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가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여기 이제 금리까지도 사실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뭐 그런 점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이제 조합과 시공사 간에 이런 공사비 문제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계속 이제 그런 분쟁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이유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시공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원청과 하청 간의 이제 하도급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실 이런 시공이 뭐 특정 단지가 아니라요,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현장에 어차피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시공 인력들이 하는 건데요. 이 시공 인력 중에 이제 연세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노하우가 전수 안 되고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측면들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과거에 우리는 이제 공사 현장이 2년이면 끝날 정도로 너무 단기간에 지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3년 안에도 잘 못 짓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좀 공사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마감 공사라든지 뭐 내장 공사 이런 걸 좀 깔끔하게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지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분양을 앞둔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 입지 여건과 투자 가치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금주머니 TV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분양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박장순 중개사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